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강의 노트 가지고 계시죠? 유형 노트요? 유형 노트는요, 여러분 11페이지요. 채권법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채권법은 임의규정이죠? 근데 임대차는 소수자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미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차 중에서도 임의규정인 것이 몇 개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비용상환청구권, 차임지급 시기, 그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는 임의규정이 이렇게 안 나와. 여러분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차이는 뭐죠? 강행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니까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말은 그 법의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고 불리하면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의규정은 뭐예요? 임차인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래서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은 이렇게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건 임의규정이죠. 다른 말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이렇게 불리한 경우 효력이 없다. 그럼 뭘 찾는다? 강행규정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밑에 보면 임차인에게 유리해도 유효, 불리해도 유효 그러면 임의규정. 그런데 강행규정은 뭐죠? 그 위에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 이렇게.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그걸 알고 그다음 오른쪽에 비용상환청권 있죠? 이 비용상환청권은 우리 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세권자하고 임차인이 중요해요. 전세권자는 뭐죠?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하죠? 그런데 임차인은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둘 다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큰 차이가 있다. 이것도 먼저 아시고.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장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임대차죠? 임대인의 권리가 있고 임대인의 의무가 있죠. 이런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을 월세를 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월세를 받기 위한 거죠. 다른 말로 차임을 청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임 청구권이에요. 차임은 원칙적으로 후급이란 말이죠. 여러분요, 임대인이 차임을 증여간다. 좋아, 나빠? 나쁘죠. 차임을 감액한다. 좋아, 나빠? 임차인한테 좋죠. 그런데 증액을 금지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증액을 금지하는 거 좋죠. 감액을 금지하면 나쁘죠. 여기다 그다 써. 증액 금지 이렇게 돼 있죠? 증액 금지 특약은 유효다 이렇게 돼 있죠? 증액 금지 거기다 써. 뭐라 쓰면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증액 가능 이렇게. 우리가 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합의를 했는데 합의했어. 그런데 사정 변경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증액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액 금지 특약은 유효, 감액 금지 특약은 무효 이렇게. 자, 됐죠? 그래서 밑에 보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차임 증감 청구권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하고 형성권은 언제부터? 청구 당시부터 증액되고 감액되고. 의무는요, 수선 의무죠. 수선 의무는 통상의 수선을 누가 한다? 임차인. 소규모는 누가 한다? 원래는 임대인. 합의로 누가? 임차인. 대규모는 언제나 누가? 임대인이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세요. 임차인의 권리는 보증금, 반환청권, 비용상환청권, 부속물청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의무가 먼저 의무. 의무는 보관 의무가 있죠. 잘 보관했다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 보증금을 지급했다. 차임을 지급했다. 누가 한다? 임차인이 입증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대항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대항력. 이러면 대항력이란 말의 뜻이 뭐죠? 자, 지금부터 거기 봐. 그러면 그 대항력이라는 대항력은 621조 보면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를 청구하고요.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등기하죠? 그럼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해요. 알겠죠? 만약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금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라든가 사업자 등록이 없다고 할지라도 등기가 있죠?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고 만약에 소액이면 최우선 면제, 그러면 우선 면제가 다 생기는 것이에요. 622조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의 토지의 의리요? 의리 임대차약을 체결을 해. 그러면 임대차약이 하면 토지 임대차죠? 토지 임대차는 전입신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의리 임차인이 땅을 빌리고 나서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3월 1일 날 건물하면 건물을 신축하죠? 4월 1일 날 그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해.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해. 그런데 이 임차인이 3월 1일 건물을 짓고 4월 1일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그 땅을 병한테 팔아버려. 병한테 그러면 등기를 해줘. 그럼 누가 더 대항력이 더 빠르다? 병이 더 빠르죠. 양수인이. 그러면 임차인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건 이제 박스 안에 있죠.
갑하고 을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죠. 원래 임차인은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주고 월세 100만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요, 집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 보면, 바꿨나 모르겠는데, 갑이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이렇게,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알겠죠? 뭐가 됐다? 매매가 됐다, 이 말이지, 매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매매가 되면 병을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X. 왜? 승계한다는다, 안 해. 왜? 지금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런 봐봐. 여기 을 있죠? 을 그래가지고 여기 X라고 돼 있죠? X. X가 뭐냐? X 앞에다 써. 대항력 X.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야. 대항력 X. 여기다가 대항력이라고 쓰라고. 알겠죠? 대항력 X. 여기다 쓰라고. 대항력이라고 쓰라고. 알겠죠? 대항력. 여기 X라고 돼 있잖아. 앞에다 쓰라고. 대항력이 없다고. 왜? 여기 대항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을은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누구에게? 종전 임대인. 종전 갑을 써. 갑을 뭐냐? 양도인 이퀄 종전 임대인 이렇게. 종전 임대인 이렇게. 됐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오른쪽은요. 갑이 또 오른쪽에서 또 이렇게 써. 이렇게 매매. 양수인이죠? 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이렇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왜요? 지금 임차인이 등기가 돼 있고 전입신고가 돼 있죠? 그 말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이 일을 제기하죠? 이 일을 제기. 그러면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임대인, 다른 말로 양도인, 종전 임대인 또는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2번 이의 제기하면. 알겠죠?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만약에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후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병인되죠?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OX, X란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봐야 돼요. 그 다음 밑으로 보면 지금 뭐라고 되냐? 보증금 반환 청구이죠? 그럼 이 보증금 반환 청구가 뭐냐? 을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하고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주고 살고 있어. 그런데 봐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야. 전속중하고 만료시하고. 밑에 전속중을 봐봐. 여러분 전속중이 뭐예요? 지금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인데 아직 10월 1일이 되기 전에 벌써 월세를 2번 연체했다 이 말이죠. 그럼 전속중에 월세를 연체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공제된다. OX, X. 그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다.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의 권리다? 임대인의 권리이다. 알겠죠? 임차인의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제하라고 소리 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리 질러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런데 만료시 봐. 만료시 그 위에 만료시 찾았어요? 그러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다 써.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보증구에서 당연히 보증금에서 모든 손해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만료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무엇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당연히 공제가 돼. 그런데 종료 시에는 당연히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물 묘수하고 부속물하고 비용상환 청구니까요.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26권을 봐봐. 26권 307페이지요. 26권이요. 임대차에서 대항력이죠. 1번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 사이에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출과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그래서 임대차 등기 절차 협약에서 청구할 수 있다.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즉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이 말이죠.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 줄고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죠. 이퀄 임대차 등기로 봐. 임대차 등기.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3번 주택임차 보호법상 주택임차권은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4번 임차권 등기가 없는 임차인도 제3자가 건물 전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권에 대한 방해 배제 절대로 안 돼요. 임차권 등기가 없는 임차인이죠. 주로 임차권 등기가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해서 행사. 임대인을 대위해서 행사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줄거봐. 임차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태거를 청구할까지 줄거봐. 이것은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을 때,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을 때는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해. 대항력이 있을 때는
그러면 대항력이 없죠?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를 해. 5번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죠.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죠.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이런 봐봐.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뭘 떨어. 저당권이가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 임차권, 대항력의 임차권을 뭐가 된다? 보호되고 후순위 임차권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이것은 대항력이 있을 때. 대항력이 없으면 이건 채권이죠. 채권은 무조건 물권보다 미치죠. 아무리 선순위여도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없어져. 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니까.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5번이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잖아요.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이건 경매가 되면 누구만 없어진다? 저당권만 없어지고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두 번째 끝에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래야지. 주장할 수 있다. 알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오면 다음 question 또 있네. 밑에가 또 있네. 오케이. 여기 보면 이거죠. 갑이 있고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C가 있죠. 여기가 대항력 임차권이네요. 여기가 대항력 임차권이고 여기가 1번 저당권이고 여기가 2번 저당권이죠. 그런데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이 말이죠. 경매를 청구하면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몇 번부터죠? 1번 이하죠. 그럼 임차인은 소멸하죠. 그래서 다 있지 않아가지고요. 소멸하고요. 그러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27번은요. 1번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 수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배려 또는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안전배려,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를 부담 거기에 줄 거 그것은 숙박계약. 숙박계약에서는 그것을 부담하지만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요.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증여하지 않겠다는 특약 줄고 차임을 증여하지 않겠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러면 유효. 그런데요. 두 번째 줄 끝에 사정 변경이 있다. 사정 변경. 우리가 월세를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 했는데 남들은 다 200만 원 받는데 나는 100만 원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청구 시부터. 왜 그러죠? 차임의 증액을 청구 줄거 봐. 차임의 증액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증액. 이것을 형성권 이퀄 일방적 의사표시죠.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청구 시부터 증액이 된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A가 자기 소유 건물을 B에게 임대했죠. 그런데 B가 차임 연체액이 몇 기다? 2기. 그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상가 임대차는 3기, 상가 임대차는 3기 이렇게. 5번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면 되고 줄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 거기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 거기까지. 그것을 말한다? 필요비 부담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을 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거기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X.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요. 그 다음에 28번 1번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타인 소유물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는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조건을 했다. 그런데 임대인 소유가 아니다. 그럴 때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없으면 일단은 된다. 2번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등기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그 적용을 말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왜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를 청구하니까 다른 약정이 있으면 임차권 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죠. 묵시적 갱신. 그러면 전 임대차에 대해서 줄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줄고 질권과 저당권이죠.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죠. 그런데 써 옆줄 긋고 보증금은 소멸 X. 질권과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OX, X 틀렸어. 이것은 삭제가 됐어. 삭제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간의 제한이 없어. 4번, 5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이 해지 통고, 임차인, 임대인이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통과한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한 몇 개월? 1개월이면 1개월. 알겠죠? 통고를 받는 날부터 1개월이 경감의 해지 효과가 생긴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29번 차임 감액 금지 특약. 차임의 감액을 금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차임의 감액 금지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1번 틀렸죠. 2번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월차임을 매월 초에 지급하기로 특약을 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차임 지급 시기 유효이다. 3번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건물가격 등 인상으로 임대료 변경량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줄고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해서 없다. 거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4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했죠. 그럼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로 인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으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해. 그런데 부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면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차임의 지급을 거절을 해.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줄고 부분적으로 지장. 그러면요, 맨 끝에 차임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알겠죠?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3층을요, 임대해서 300만 원 월세인데요. 3층을 임대인이 수리해 주지 않아서 사용을 못했어. 그러면 200만 원만 차임을 지급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은요. 임차 목적물의 방에 약간의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가 있을 정도 거기까지. 약간의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가 있을 정도 이퀄. 이것을 뭐란다? 임차인의 수선 의무다. 판례가. 임차인이 수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웃기죠. 연탄 가스 중독 사건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사망 사건이세요.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그래서 맨 끝에요. 임차인의 통상의 수소 및 관리 의무에 속한다 이렇게. 이것을 얘기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를 일단 여러분요. 보시고 어디를 보냐면 38번을 먼저 봐. 좀 이따 보고. 38번. 알겠죠? 아직 거기를 안 했으니까. 38번 뭐라 나왔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그럼 뭐라 나왔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주고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다음 거기만 주고 임차인의 과실 없이 한 말이 중요해. 그럼 어떡한다? 두 번째 줄 끝에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줄고 그다음 옆줄 긋고 당연히 감액된다 X. 다른 국가고시 뭐라고 되어 있냐? 당연히 감액된다 이렇게. 당연히 감액된다. OX, X. 감액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죠. 보존. 임대인이 보존을 필요하면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번요.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유가 되죠.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다 줄고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것은요. 임대인이 책임을 멸하려면 뭐죠? 입증한다. 그게 아니죠. 누가요? 임차인이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A가 자기 소유 건물을 B에게 임대한 경우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해서 특약을 하지 않으면 언제 차임을 지급한다? 매월 말 후급이 원칙이다. 이렇게. 임차인은 뭐를 포기할 수 있다? 유익비. 무슨 규정이다? 포기.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9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죠. 차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해서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언제 지급한다? 매월 말 후급이죠. 2번. 갑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줄고 전혀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다. 전혀 을은 차임 지급에 전액의 지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3번. 낙내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다. 낙내에 의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을이 지급해야 할 차액은 봐봐. 당연히 감액된다. 낙내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멸실. 그건 뭐다? 여러분요. 38번의 1번을 봐봐. 이퀄 낙내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멸실. 이걸 뭐란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이 말이죠. 당연히 감액된다고 해서 감액을 청구한다고 그랬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은요.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여 종전 차임액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장래에 대한 장래 동그라미 차임의 증액을 청구. 알겠죠? 이것은 뭐다?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차임액이 2기에 연체되죠. 2기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40번 보증금이죠.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와 동시에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다. 이런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해.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알겠죠? 자, 이번은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항변권에 기하여 항변권 줄고 적법이죠. 적법행위죠. 그래서 목적물을 계속 점유죠. 적법이죠. 하지만 적법이지만 뭐는 반환한다?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2번은요. 3번 임대차 계약의 전속 중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전속 중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임대인은 뭐한다? 임대는 차임의 보증금으로 차임에 충당할 수 있고 보증금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을 항변 임차인은 충당할 것을 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을 항변 OX, X 4번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대항력 있는 임대차. 알겠죠? 제3자가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한 것이다. 승계한 것이다. 5번 임대차 기한이 만료가 됐죠. 임차 목적물의 명도 의무와 보증금 중에서 모든 것을 공제한 나머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위적. 또 하나 써. 거기다 뭐라 써야 돼요? 뭐라 써야 돼?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되게 간단하죠? 임대차는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2문제 이상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요약집. 요약 노트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 자, 지상물 매수 청구를 보면 먼저 그림을 봐. 그림. 그 밑에 그림 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의 땅에다 을이요 임차인이요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짓고 만약에 건물에다 무슨 등기한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이렇게 건물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있고 갑에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다 건물이 이렇게 을이 되어 있죠? 이 건물에다가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해야 을한테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기죠. 알겠죠? 등기를 해야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죠. 무슨 이해되시죠? 이 등기를 건물의 등기를 뭐로 본다? 토지 임대차 등기로 본다 이 말이죠. 몇 페이지인지 몰라? 13페이지 13페이지 보고 계시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밑에는 이제 보면 밑에 전속기한이 만료가 돼. 왜냐면 지상물 매수는 만료가 돼 있어. 지상물이 현존해. 2기 이상의 연체가 없다. 이꼴 채무불이행이 없다.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돼? 지상물 매수하고 부속물 매수가 안 돼. 아주 중요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요 첫 번째 갱신을 청구해. 우리가 만약에 청구권이 이것은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왜냐? 형성권이 일방적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이 말 수 있다. 예스 아니면 노를 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우리가 형성권이면 임대인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노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든지 두 번째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왜요? 전속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해지 통고했단 말은 갱신을 해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해.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이것은 뭐냐?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 남의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어떤 놈이 건물을 짓겠대. 그 용서해 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20년만 기간을 약속해 주면 20년 뒤에는 이 건물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 건물을 내가 철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아무리 건물을 철거한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효이니까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뭐라 나왔죠? 기간이 만료가 되죠? 지상물을 철거, 포기, 양도하기는 약정, 무효. 무효니까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어.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수죠. 매수는 청구 앞에 매수니까 형성권이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을 해. 그러면 시가는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하고 등기는 동시행이죠. 하지만 매매대금에 대해서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되죠. 매매대금은 유치권. 동시행은 되는데 유치권 안 돼. 이때 시가는 신축 비용이라든가 철거 비용이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것도 안 되고, 만약에 건물에 만약에 봐봐. 이 건물에 만약에 근저당권이 있다. 근저당권. 그러면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 1억이 있어. 매매대금은 3억인데. 그럼 3억에서 1억을 빼가지고 2억을 매매대금을 한다. OX. X란 말이죠. 왜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한다? 매매 계약을 하면 이 건물이 지금 누구 거죠? 임차인 거죠? 그러면 임차인하고 임대인은 뭐죠? 매매 대금은 지금 하죠?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근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을은 뭐를 한다? 임차인은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등기하고 을의 갑의 대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돈을 갖고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고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야 될 사람 누구다?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말하면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지상물이죠. 그 위에 봐봐. 아주 이게 중요하죠. 지상물. 무허가 미등기. 이런 무허가 미등기도 된다. 무허가 미등기 박스 해봐. 무허가 미등기가 되는 것이 세 군데가 나오죠. 크게 보면 첫 번째 어디서 나와? 법정지상권에서 나와. 법정지상권. 알겠죠? 무허가도 법정지상권 생각할 수 있다. 또 어디서 나온다? 어디가? 그렇죠.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는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 그것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대인의 동의를 보면 하죠. 임대인의 동의 줄거봐. 임대인의 동의는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임대인의 동의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3번은요,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 이 소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알겠죠? 무조건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특히 5번이 중요하죠. 갑의 토지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다. 토지 위에 걸쳐서. 그럴 때는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면 일부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왼쪽 맨 위에 봐. 왼쪽 맨 위에. 임대인이 임차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가 임차인이 패소를 했어. 그런데 아직 건물이 철거가 안 됐어. 아직 철거가 안 됐어. 그랬을 때는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지상물 매수 청구예요. 알겠죠? 문제 한번 볼까요? 30번. 자, 30번부터요. 33번까지가 지상물이에요. 알겠죠? 거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현존하는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 청구는 재판상, 재판에서 행사할 수 있다.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하죠.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출고,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3번.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하죠.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갱신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먼저 그렇죠. 이건 원칙이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즉시 청구, 즉시 매수 청구.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즉시 매수 청구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하죠.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다. 무허가도 매수 청구권에 대상이 될 수 있다. 5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권에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31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을 한 사람의 경우 판례 입장과 다른 거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하죠.
그 지상 건물이 임대인에게 줄고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 그래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2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줄고 타인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 그러면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뭘 했다? 양도.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을 상대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봐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죠? 양도에도 뭐가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으니까 토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이 있을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행사할 수 있다. 4번 지상물 매수청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대하여 매수청권 행사 당시 건물의 시가를 대금을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매매계약이 체결. 5번은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 사이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 출고,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 알겠죠? 그래서 명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써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강행규정 이렇게. 자, 32번 을은 석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이죠. 경관 건물이죠. 가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줄고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 동그라미하고 보존 등기 임대차 등기로 본다. 임대차 등기로 본다. 이퀄 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 임차권은 뭐를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1번 을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다.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2번 을이 병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도 뭐랬다? 양도했다. 원칙적으로 병은 갑에게 임차권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맞아요? 지금 보면 을이 누구죠?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했죠.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었죠. 을이 병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줄고 갑의 동의를, 갑이 누구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도 함께 양도했죠. 동의 없는 양도죠. 그러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줄고 이퀄 대항할 수 없다. 3번은요. 갑과 을 사이의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전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20년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없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갑에 대한 해지 통고 줄고 갑에 대한 해지 통고 그 임차권이 소멸하면 을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을의 계약갱신 청구 유무에도 불구하고 만다 인정된다. 그러니까 임대인에 의한 해지 통고죠. 그러면 임차인은 그게 뭐죠? 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도 즉시로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건물이 갑 소유 토지 위에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걸때했죠. 갑 소유 토지와 이래야 되네요. 갑 소유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거주 신축 등이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을은 갑에게 전체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33번 을은 갑으로부터 2013년 3월 1일 기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임차한 뒤 그 지상에 건물 한 채를 신축하였고 2017년 3월 1일 을에게 임대차 계약에 해지를 했다. 지금 여기 보면 기간의 약정 없이라고 되어 있죠. 기간의 약정 없이 그랬으니까 2017년 3월 1일 을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했죠. 그러면 임대인이 통지했죠. 몇 개월 있다가 끝난다? 3월 1일이니까 몇 개월? 9월 1일 6개월 있다니까 9월 1일 끝나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의 해지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을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2번 갑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채무불이행 줄고 채무불이행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돼.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 3번 갑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 철거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 건물 철거 합의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써. 건물 철거에 관한 합의가 존재. 을에게 불리하면 무효. 을에게 유리하면 유효인데 불리하면 무효. 근데 유리한 소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효다 이 말이죠. 여전히 을은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건물 매수 청구권을 갖는 을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갑은 매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면 줄거 봐. 맨 앞에 건물 매수 청구권 줄거 봐.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 있죠? 형성권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갑의 동의가 필요 없다.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갑은 매수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틀렸죠? 5번 을이 갑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먼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지금 문제 봐봐. 문제 두 번째로 보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잖아요. 임대인이. 알겠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니까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요. 유학집을 다시 한번 봐봐요. 핵심 노트 봐봐. 핵심 노트. 여기 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2시간 넘었다 갈지라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여기서 끝내면 뭐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오는 사람이죠. 알겠죠?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자, 보세요. 매수 청구라고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이건 아주 간단하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간단해.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인정되죠? 물권법에서 부합하고도 연결이 되죠. 작년에 비용상환 청구라고 부속 매수 청구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그 위에 있는 지상 매수 청구권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 부속 매수 청구나 비용상환 청구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 민법 전체에서 이건 이렇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또 어디에 나온다? 저당권에 나오죠. 저당권은 뭐죠? 독립성이, 저당권의 이런 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단 말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부합이 나오죠. 여기저기서 다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요, 갑의 토지, 갑의 건물에 을이 중축을 했어. 그 중축이 독립성이 있다? 또는 밑에요,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다? 구성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거래 객체가 된다. 구성부분이다, 부합이다, 거래 객체가 된다. 그런데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알겠죠? 판례가 아무런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요,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항상 하나 세트야. 독립성이 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그럼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부속물은 토지는 안 돼.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부속물이라고 그래. 모든 것을 부속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자, 부속물 매수권 또 써. 그러다가 5번이라고 써가지고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행사.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행사. 전차인이 행사할 수 있어.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그 다음에 청구 앞에 매수란 말 있죠?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은 뭐다? 청구 당시 시가죠. 언제라고? 청구 당시 시가. 알겠죠? 그래서 시가는 유치권이 안 되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그래서 원칙은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차임을 현저히 저렴하게, 그러면 장기간 임대했다. 이런 말이 나와. 차임을 현저히 저렴하게 해주고 장기간 임대를 해줬다. 그러면 임차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때 유리하니까 그것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유리 옆줄 긋고 오라고 돼 있나요? 오가 뭔지 모르겠어.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오다리가 아니고 포기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 밑에를 봐봐. 밑에는 독립성이 없죠? 구성 부분이죠? 부합이죠? 그럼 비용의 문제죠? 비용은 뭐다?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다 비용을 청구해. 그런데 유치권은요? 선이만 유치권이 돼.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에요.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옆에 쓰고 포기 가능. 그 다음에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는요? 지출 즉시. 알겠죠? 그 다음 또는요? 필요비와 유익비는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유익비는요? 그럼 이런 가끔 여러분요, 학생들이 이런 말 물어본단 말이죠. 203조하고 626조를 구별을 못하면, 이런 봐봐. 203조에서 뭐다? 203조에서 필요비는요,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가 있죠. 특별 필요비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죠. 이렇게요.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하면 청구한다, 못한다?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 필요와 유익비는 과실을 수취해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 청구하냐? 언제요? 203조에서는 반환 청구,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하면은 그때 뭘 한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 203절 말, 203절 뭐다? 법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절도범이 수리비를 지출했어. 절도범. 그랬을 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임대차는 626조죠. 그 임대차는 비용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뭐 한다? 임대차는 존속기간이 뭐죠? 필요비는 먼저 지출 즉시.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가 아니고 지출 즉시. 또는요, 목적물을 종료하고 나서 목적물을 반환 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것은 임대차는 626조로 가니까 626조. 이거다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조심해야 돼. 203조는 법률 관계가 없을 때 이때 한단 말이죠. 됐죠? 그다음 밑으로 봐봐. 밑에 별 2개죠? 임차인이 중축한 보물을 중축한 보물 주고 봐. 방금 얘기했죠? 중축한 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면 뭐다? 부속물이다, 비용이다? 비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 말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은 비용폭이다, 유효이다, 유치권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 원상복구. 임대차가 종료하면 원상복구한다. 그럼 여러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을 했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어, 없어? 그것은 효력이 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부속물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한번 볼까요? 여러분 34번부터요. 몇 번까지냐? 보시오. 37번까지예요. 한번 보셔요. 그럼 부속물 매수죠? 그럼 부속물 봐봐. 먼저 보기 전에 부속물을 보기 전에 먼저 뭐를 봐야 되냐? 첫 번째. 부속물을 보려면 먼저 뭐를 봐야 돼? 부속물. 첫 번째 뭐? 그건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구성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죠.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비용은 뭐다? 비용은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다.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이걸 구별을 차이를 두고 먼저 봐. 이제 1번. 매수 청구권의 객체인 부속물은 줄곧 독립한 물건이죠. 알겠죠? 독립한 물건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고 틀렸죠? 독립한 물건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이것은요, 구성 부분인 경우도 인정된다. 이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비용이라고 해야지. 알겠죠, 지금? 2번은요,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줄고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 임차인의 특수 목적? 이것은 부속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건물이 있다 공작물의 임차인은 그 건물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 줄고 임대인의 동의. 두 번째 줄 가운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알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만 매수로 말할 수 있다. 청구하죠. 임대차가 종료. 두 번째 줄 끝에 임대차가 종료. 이렇게. 3번 맞죠? 4번은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기한이 만료. 그런데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다? 임대차가 뭐한다? 종료. 이런 만료하고 종료하고는 다르죠. 종료가 더 넓은 개념이죠. 임대차 계약이 만료할 때도 종료가 되고, 합의 해지할 때도 종료가 되고, 임차권을 포기할 때도 종료가 되고, 임차권의 소멸을 청구할 때도 종료가 되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지상물은 임대차가 만료, 부속물은요, 종료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좀 이따 나오면 뭐 하겠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때 임대차가 만료한 경우 이런 말이 안 나와. 그냥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이래. 왜요? 임대차가 만료가 되면 동시에 뭐가 된다? 종료가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임차인의 차임지급 불이행이죠. 차임지급 불이행, 채무불이행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35번. 35번은 비용이죠. 1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2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중축한 부분 중축, 임대인 소유로 기속키로 약정,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중축한 부분은 뭐라고 해야 돼? 특별한 약정은 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중축한 부분에 따라서 독립성 X 이퀄 비용의 문제예요. 그런데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복구 줄과 원상복구.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두 번째 줄 비용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 맨 끝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어. 왜? 비용을 포기했으니까. 3번은요.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뭐한다? 의무를 뭐한다? 부다.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 이것을 필요비라고 하죠.
5번은요. 피로비하고 유익비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6개월. 36번. 이거 이제 두 가지 합한 거죠. 1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 목적물의 구성부분 동원해요. 구성부분 그러면 이퀄 부합이죠. 이퀄 독립성이 없죠. 그러면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이다. 그런데 독립한 물건이죠. 독립한 물건 그러면 뭐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문제가 되죠. 2번은요.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주는 거.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된다. 지상물하고 부속물이 안 된다. 행사할 수 없다. 3번요.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 주는 거. 파격적으로 저렴하죠. 그럼 부속 매수 청구는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번은요. 임차인이 피로비를 지출할 때는 유익비와는 달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 전이라도 주고 종료 전이라도 이만은 이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익비는 언제 한다? 막 종료가 돼야 돼. 5번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안에요. 지출한 금액이다 가치의 증가액의 상환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알겠죠? 37번은요. 임차인 A가 지출한 비용의 경우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건 사업시험에 나온 건데 한번 볼까요? A가요. 공로에서 건물로 통하는 도로를 포장했죠. 이러면 도로를 포장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도로 포장, 이것을 유익비라고 해요. 알게 좋아졌잖아요. 도로 포장했으니까요. 자, 그럼 보면 도로를 포장한 경우 연체된 차임이 있다면 A는 그 차임의 청구에 대해서 도로 포장 비용 지급과의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있다. OX, X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은 뭐냐면 비용이죠. 이것은 도로 포장 같은 건 유익비잖아요. 유익비는 임대차가 뭐가 된다?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됐을 때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했어? 지금 도로를 포장했죠. 연체된 차임이 있으면 A는 그 차임의 청구에 대해서 포장 비용하고 동시행 된다 안 된다? 안 돼. 언제 해야 돼? 임대차가 종료가 된 다음에 해야지. 알겠죠? 종료가 된 다음에. 이유는요. A가 건물의 장판을 교체했죠. 건물의 장판을 교체했다. 이건 피로비죠. 피로비는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A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다. 뭐니까? 피로비로 보니까 피로비. 피로비하고 유익비는 주지 않으면 뭐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것은 A는 유익비를 상환받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거 틀렸죠. 리얼. A는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효용을 지출한 비용이죠. 이것을 뭐한다? 유익비죠. 비용 또는 증가액 둘 중 하나를 청구한다. 유익비. 그래서 우리 뭐냐면 원래는 효용을 증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 다음에 가치가 현존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을은요. 뭐라고 한다? 미음이죠. 미음. 그래서 미음은 뭐가 되죠? 그래서 니을은요. A는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즉시 틀렸죠. 언제? 종료. 미음은요. A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과 사이의 약정으로 비용상환 청구로 할 수 있다. 포기. 맞는 말이죠. 빗물이 새서 지붕에 기와를 교환했다. 이건 피로비예요, 유익비예요? 피로비죠. 피로비. 수선하니까 즉시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용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41번부터인데요. 전대차인데요. 뭐 이렇게 많아 양이? 전대차는요. 뭐 나중에 하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냥 해요. 그냥 봐봐. 전대차. 그럼 어디로 보면 강의노트 14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럼 전대차 보면 동이 있는 것과 동이 없는 것 돼 있죠? 동이 있는 것, 동이 없는 것. 왜냐면 애매해요. 이걸요.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요. 동이 있는 것 보면 임대인 갑이죠. 임차인 을이죠. 임차인 을이요. 병한테 전대차를 주죠. 전대차는요. 동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유효죠. 왜요? 특정인과 특정인이니까. 그런데 동의를 받으면 이 전차인은 적법한 점유가 되죠. 그런데 동의를 했다는 것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행할 수 있죠.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전차인 간이에요. 알았죠? 첫 번째 임대차 관계는 없죠. 두 사람은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상환이나 수선 청구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다? 의무는 있어. 여러분 맨 끝에 없어요? 14페이지? 한 장 없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럼요, 이것은요, 다음 주에
왜 이거 없죠? 아니, 왜 이건 있는데 왜 D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지상무에서 부속무에서도 없었어요? 그거는 있는데 D가 없어요? 아, 예, 좋아요. 좋아. 자, 40부터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다음 주에는 일단 여러분 그 뭐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은 일단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전대차를 일단 앞반으로 하는데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전대차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물권법에서요. 용익물권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을 보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됐죠?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2시 18분이네요. 여러분 식사하게 되면 언제 얼마나 걸리죠? 아, 예. 자, 3시 20분이요. 그럼 3시 20분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의고사를 한번 보는데요.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요. 3시 20분부터요. 40분이니까 일단 4시까지 보고 그 다음에 4시까지 40분이죠. 그 다음에 10분간 뭐죠? 문제 마킹하는 거. 그러니까 4시 10분에 끝나고요. 4시 10분에 끝나고 바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0문제 풀고 나서요. 해설 강의 한다고요. 알겠죠?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